네, 안녕하세요. 로얄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미중 관세 전쟁 확대가 되는 게 아니냐 우려감에 우리나라도 급락, 특히 코스닥이 많이 밀렸죠. 그리고 미국 증시가 이미 금요일날 밀렸고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 확인해 드리고요. 외국인 선물 매수 장중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심상치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같은 날 이런 얘기하면은 약간 미친 거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 저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9월 만기까지 흔들림은 다소간 있을지 몰라도 만기까지는 위쪽으로 좀 강하게 한번 치고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이 의견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리고 갈게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750억 달러에 대해서 750억 달러에 대해서 이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 라고 했죠. 보복이라는 말은 뺐는데 미국에다가 당연히 보복 관세죠. 5에서 10% 정도 차등적으로 하고 9월 1일 날 그리고 12월 15일 날, 이게 무슨 날짜인지 아시죠, 여러분? 9월 1일하고 12월 15일. 9월 1일 제 생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9월 1일이 미국이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한 날이죠. 10%. 그리고 12월 15일은 관세 부과한다고 했다가 미국 기업들이랑 소비 시즌을 생각해서 IT 제품부터 시작해서 일부를 12월 15일로 지연하겠다. 그래서 두 번 나눠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국은 이거에 맞춰갖고 날짜를 이렇게 잘 올려놨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거에 맞춰서 750억 달러랑 3천억 달러 규모가 상대가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이거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을 이만큼 더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출입 불균형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트럼프가 내세우는 게, 우리는 니네 물건을 많이 사주는데 중국이고 한국이고 다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물건을 많이 사주는데 왜 니네는, 계속 트럼프가 내세우는 게 이거잖아요. 지들은 어차피 달러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고 있으면서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전략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보호무역주의를 펼치는 건데, 이거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고 왜 갑자기 잭슨홀 미팅 앞두고 시진핑이 저래?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왜 저래가 아니고 진작 얘기했던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3천억 달러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적절한 대응하겠다라고 했고, 그에 맞춰서 대응이 나온 겁니다.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되고,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렇게 둘 다 내질러 놓고 9월에 워싱턴에서 미팅 하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협상이 계속 진행되는지 중단되는지가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안 그랬나요? 트럼프가 협상이 될 것 같으면은 막판에 숨통조이 같은 거 하잖아요. 압박하면서. 중국은 그러지 말란 법이 없죠. 지금까지 중국이 잠잠한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중국이 그동안 조금 잠잠하고 한 발 물러서는 자세를 취하다가 이렇게 한 대 톡 때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당황한 거죠. 이놈 잠잠했는데 왜 이래 하고. 그래서 그런데 중국은 과거부터 그렇게 계속 숙이고 가는 나라는 아니에요. 숙이고 가는 나라는 아니고, 중국은 미국이 지금 워낙 강하고 아직까지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잠깐 인정을 한 것뿐이지, 언제든지 본인들이 힘이 세지면 미국한테 달려들 그럴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긴 맞는데, 이게 예정되지 않은 일은 아니다. 중국은 미리 얘기를 했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게, 잭슨홀 미팅 계속 말씀드렸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좀 명확하게 트럼프처럼 1%포인트를 내리겠다, 인하를 하겠다, 금리를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강력하게 금리 인하를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또 이 신중한 파월 의장이 앞으로도 계속 신중하게 베이비 스텝으로 천천히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신중한 사람이 신중한 발언을 했고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 금리 정책도 신중하게 가겠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주목해봐야 되는 요소가 세계 경제에 새로운 감속 요소가 있다라고 했죠. 즉, 이렇게 대놓고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새로운 감속 요소가 생겼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파월 신중한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땐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건 맞는데 0.5%포인트를 한 번에 내린다 이런 발언이 없으니까 이게 조금 우려감이 된 거예요. 9월에 내리고 12월에 내리고 해도 올해 3번 내리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죠. 근데 이제 기존에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라고 했던 그 연준 위원 2명 외에도 세인트루이스 같은 데서는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 0.25로 베이비 스텝으로 안 될 것 같은데 0.5%포인트 강하게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강력한 추진을 하는 이제 연준 위원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G7 정상회의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재개를 하겠다. 라는 입장을 뭐 전달했다고 하죠. 그러면은 그냥 금요일 날은 서로 이제 자존심 싸움 한번 한 거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 싸움을 한 거고 잭슨홀 미팅 앞두고 중국이 자존심 표현 정도 한 거고 G7 회의 앞두고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더욱더 확대돼서 최악의 국면으로 가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최악의 국면으로 가는 정도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요거 다시 한번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무역협상 재개만 한다면은 그렇게 지금 전달받은 소식이 명확하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도 진전이 된다면 실제로 나오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 뭐 명확하게 진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금요일 날 이렇게 밀렸던 거는 우려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은 미증시잖아요. 다우지수. 계속 말씀드렸던 게 26,100포인트 이 구간을 넘어줘야 되고 확실한 건 26,400까지 넘어가줘야 된다. 잭슨홀 미팅 이후에 좋은 발언이 나오면 넘어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밀릴 수 있는데 요 아래 구간 25,500까지는 밀릴 수 있다는데 여기서는 저점 매수가 나오긴 했어요. 약하긴 해요. 물론 약했어요. 저점에서 좀 강해서 25,800포인트 위쪽으로 이렇게 쭉 끌어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래 꼬리가 좀 짧은 거는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미국장이 제가 그 지금 말씀드렸던 중국의 무역협상 재개를 원한다. 이 부분이 명확하다면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미국장 이렇게 반등이 살짝 나오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급등이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하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안도를 보이는 뭐 아까 말씀드린 25,800 위쪽 혹은 26,000 부근 전후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혼자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 혼자의 생각이에요.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려가지고 7,800포인트 여기 중요한 구간이라는데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탈을 한 건 맞아요. 맞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오늘 반등이 이렇게 나와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속임수 구간인가 트랩 구간인가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좀 더 봐야겠죠. 이번 주 빠르면은 뭐 오늘 내일이고 늦어도 이번 주 후반에는 반등이 나올 텐데 얼만큼 반등이 강하게 나오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마음 많이 졸이셨을 텐데 우리나라 시장 보면 오늘 역시나 뭐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파락한 다음에 잘 버텼어요. 도지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크게 밀리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마이너스 1.64% 정도로 뭐 양호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기존의 저점이었던 한번 쭉 밀리면서 저점을 형성했던 1900포인트 아래 1891포인트 이 기존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인 거고 이게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나마
밀린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나마 다행인 거고 1950포인트를 이탈해서 내려간 거 21선 여기 회복 못한 게 이렇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21선 회복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다시 뭐 시작을 해야겠죠. 이번 주 안에 회복하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코스닥은 다시 한번 1950포인트 회복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1990 제압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매도세가 강했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나서 힘을 중립으로 만들었다. 중립으로 만든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 바로 앞에 있는 강력한 음봉을 제압하는 일. 그러니까 1990포인트 정도는 회복해 줘야지 신뢰성을 보이지 않겠느냐,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는 강했는데 코스닥이 약했죠, 오늘. 그렇죠. 코스닥이 약한 이유는 뭐라고 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릴 코스닥은 58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돌파 못하면 밑에 아래가 조금 더 크게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입을 좀 조심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580포인트는 유지는 해줬는데 582까지 내려왔죠. 2.91인데 여러분들 이제 그 계좌에 타격이 좀 컸을 거예요. 21선을 갭으로 내려온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여기서 음봉으로 쭉 내려왔으니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오늘 강력하게 미룬 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요 21선을 갭으로 이탈했다 하더라도 21선 살짝 걸쳐놓고 오늘이든 내일은 미국장 반등이 나오면은 살짝 올려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은 그래도 21선은 위쪽은 제압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요거를 갭으로 이탈한 다음에 좀 음봉을 만들면서 강력하게 밀린 거는 참 아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저 말씀드렸던 부분이 굉장히 악재다. 중국이랑 미국이랑 협상도 안 할 것 같다. 문제가 크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오늘 환율도 급등했죠. 환율도 뭐 7.25원 올랐는데 그러면은 2117원까지 올랐으면은 차익 실현이 좀 더 나와요. 적어도 3천억 이상 나와야 되고 정말 큰 우려감이 있다 그러면 5천억 1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은 없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려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 정도 수준이죠. 대신 코스닥을 아주 그냥 세차게 집어던졌죠. 외국인 기관 양쪽이 세차게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꾸준히 언급드렸던 연기금은 오늘도 찔끔 위아래 코스피 코스닥 위아래 찔끔찔끔 매수를 했습니다. 강력한 매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방어해줄 만큼의 수급은 아니다. 방어 정도는 아닌데 밑에 이제 조금 걸어놨던 부분이 내려오면서 체결되고 내려오면서 좀 체결되고 약간 이런 느낌의 매수 정도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코스피는 요거는 중립 정도라고 보면 돼요. 중립. 코스닥이 안 좋은 거예요. 코스닥이 진짜 안 좋은 게 코스닥이 양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권 매도를 해야지 외국인 1100억이고 기관 뭐 900억이면 둘이 합쳐서 2000억인 거잖아요. 코스피 2000억과 코스닥 2000억은 다르다고. 옛날에는 거의 10배까지 쳐줬는데 이 정도면은 코스피로 치면 한 1조 매도한 정도로 쳐줬는데 지금은 좀 많이 줄어서 뭐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뭐 5배 쳐주는 사람도 있고 뭐 3배를 얘기하는 사람도 7배냐 뭐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옛날만큼 10배만큼은 아니어도 이거는 큰 금액은 맞다. 1000억이면은. 그래서 코스닥 수급이 좀 많이 꼬여있는 게 좀 아쉽지만 이 58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은 건 그나마 다행이다. 자, 선물이 굉장히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17,000계약을 외국인이 매수를 했어요. 개인들이 뭐 엄청나게 던졌고 장중 내내 뭐 특히 오전장에 많이 던졌고 오후장에 그 기관까지 합세를 해서 조금 던져주면서 이제 외국인이 17,000계약.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6월 만기 이후로 6월 만기일 이후로 외국인 선물은 6만 계약이 넘었어요. 매수가. 이러면은 기존에 매도 롤오버 물량이 있다고 해도 이거 엄청난 강세장에나 볼 수 있는 선물 수급인데 아직까지 확신은 아니라 의심 정도의 의심. 계속 제가 확신이 아니라 의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 글로벌 증시에 부담될 만한 미중 무역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부담될 만한 일본과 수출 규제 전쟁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불확실성이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확신이 아니라 의심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밑에서 만약에 외국인이 이걸 싹 다시 다 청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기에는 물량이 너무 크지 않느냐. 6만 계약이 넘어가는 거는 물량이 너무 크지 않느냐. 9월 만기일 뭐 그렇게까지 뭐 엄청나게 많이 남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9월 만기일이 지금 그 다음 주면 이제 첫째 주고 그 다음 주가 둘째 주잖아요. 그러면 만기일이 그렇게까지 뭐 어마무시하게 뭐 많이 남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도 물량을 외국인이 아래 구간에서 처분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지수의 반등을 생각하고 외국인들 생각을 엿보는 거예요. 지수가 9월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다. 선물 쪽에서는 중간에 비중 조절은 했어도 계속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 제가 중간중간 한 번씩 확인해 드리고 있죠. 지난번만 해도 4만 계약이 3만 계약입니다. 그럴 때 4만 계약 넘었죠. 지수는 안 좋은데 4만 계약 넘었으니까 의심은 해볼 수 있겠네요. 라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고 이제 6만 계약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외국인 선물 요거 하나인데 이거 하나로만 모든 거를 믿고 가기에는 불안하다라는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아직은 의심이라는 거고, 근데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그 파월 의장의 결심이 중요할 것 같은데 연준이 0.5% 포인트만 금리 인하에 참여를 하고 시작을 한다면은 이거는 의심이 아니라 확정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확인은 필요해요. 확인은 아직까지 확인은 필요하다. 근데 뭐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좀 잘 지켜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 FOMC 다음 9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9월 17일, 18일 이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에 앞서서 워싱턴에서 이제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뭐 회담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불확실해요. 근데 중국에서 회담은 재개하자라고 했으니까 이게 9월 초순 정도에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부터 반등은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니고 이거는 미래의 일이고 가능성을 엿보는 일이니까 앞으로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지수가 반등이 나오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밀린 거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미 우리가 겪은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좋아질 일과 안 좋아질 일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거를 말씀드린 거고, 옵션 같은 경우는 콜옵션 매수가 나오지 않는 건 아쉬운데 풋옵션 매수가 나오는 것도 좀 아쉽고, 근데 선물이 17,000계약 매수가 됐고 주식을 매도한 것도 아닌데 선물 17,000계약을 매수했는데 풋옵션으로 해지도 안 걸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왜냐하면 선물이랑 옵션이랑 이번엔 동시만기일이니까 9월에는 동시만기일이니까 그 부분은 풋옵션 매수에 대해서는 선물 매수에 대한 해지 정도다, 보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선물이 이렇게나 많이 매수했는데 혹시나 조금 더 밀리면은 하락 포지션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자금이 하락을 해서 밀렸으니까 작은 자금으로라도 이제 수익을 봐야 되니까 해지를 거는 거야, 보험을 거는 거다. 만약에 그냥 올라가면은 이 풋옵션은 버려도 그만인 금액 정도가 돼요. 선물이 이렇게까지 많이 매수를 했으면. 이해하셨죠? 그래서 수급 동향으로 보나 앞으로 지금 중국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것으로 보나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증시 잘 보세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삼성전자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44,000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43,500원은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오늘 개파락으로 이탈했죠. 근데 양봉 세우면서 적어도 43,500원은 복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43,000 이하로 내려오면은 저점 매수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는 저점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악의 국면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이게 만약에 전저점도 깨고 내려가서 42,500원 구간 깨고 내려가서 쭉 밀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죠. 만약에 이거 깨고 42,500원 깨고 내려가서 이 구간 있죠. 41,000원 전후 되는 이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 나오려면은 우리 이제 1900 내려가서 1800, 막 1700 이렇게 갈 가능성도 생기는데 그거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선반영으로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도까지 밀어내린다라고 하면은 우려감보다는 이거는 좀 악의적인 수급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신용물량, 신용잔고를 털고 가겠다라는 악의적인 수급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정도는 단기적인 방향일 가능성이 높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SK하이닉스. 하이닉스는 73,000원 유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기 이탈해도 61선 쪽은 지지해줘야 됩니다라고 요게 이탈했을 경우까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왜냐하면 기존에도 이탈을 했었고 아래쪽에 지지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61선에 딱 붙여놓고 끝났습니다. 61선이 71,793원인데 내일이면은 한 71,800원 부분 지금도 다 돼 있잖아요. 71,800원이라고 보면은 딱 61선에 붙여놓고 끝난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는 중요한 구간에 놓여 있다. 여기는 심증으로는 저는 그래요. 심증으로는 여기가 매수 구간이에요. 심증으로 매수 구간인데 여러분들한테 심증만으로 이렇게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제가 직접 매매를 한다라면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담기 좋은 날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담고 66,000원에서 더 밀리면 66,000원까지 입 벌리고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이건 심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확실하게 66,000원까지 밀리면은 여기서 입 벌리고 계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오늘이 아니라 약간 1200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73,000원 회복되고 거래량이 붙는 날 매수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계속 언급드렸던 거죠. 73,000원 이 구간 중요하니까 여기를 회복할 때 들어가세요. 뭐 1200원 정도 요 정도는 양보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도 안 되죠.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으니까 양보하시고 그 만약에 회복되고 21선까지 올라타면 위에 다시 8만원대를 두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셀트리온이 오늘 부담이 좀 많이 됐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16만원 회복 못하면 아래쪽으로 다시 밀릴 수 있다. 21선 여기 회복 못하면은 한 차례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측해서 16만원 회복할 거라고 예측해서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래로는 2만원 단위로 의미를 둔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죠. 14만원 아래로 안 내려갈 것 같은데 내려가면 감사한 구간이다라고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릴 때마다 한 주 한 주 모아가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있죠. 저는 한 5년 뭐 길면 10년 뭐 사이에 뭐 상황 봐서 매도를 하시겠죠. 이렇게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밀릴 때마다 한 주 한 주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계속 모아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나는 그렇게 길게 볼 건 아닙니다. 5년 10년 이렇게 볼 건 아닙니다. 저는 좀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 관점으로 보고 싶은데 잡주들 말고 잡주라기보다는 시총 너무 작은 종목들 말고 작은 규모도 있고 하니까 시총이 좀 있는 상위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이 16만원 회복될 때 매매를 시작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부분 참고하시면 돼요. 밑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21선이 길게 가파르면 맞고 한 번 더 밀려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마중 나가야 돼요. 15만원 위쪽 전후까지는 최소한 이 구간까지는 마중을 나가야 된다. 21선. 그리고 21선 올라타야겠죠. 마중만 나갔다가 밀리면 안 되고 올라타야겠죠. 그리고 16만원 회복하면은 그때 매매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우려감이 굉장히 크셨을 텐데 저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제 생각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워싱턴에서 미중간의 고위급 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리는지 이게 지금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소식이 이제 들려온 거예요. 아, 협상은 하겠구나. 그러면은 이거 밀린 거는 회복되는 거예요. 워싱턴에서 협상을 하면은 이게 서로 관세 전쟁을 하면서 장기전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장기전 하는 게 글로벌 경기 불황을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장기전이 아니라 관세 전쟁을 해도 협상만 계속 이루어가고 협상이 진전을 보인다. 뭔가 하나라도 진전을 보인다. 싸움은 계속 격화될 거예요. 근데 진전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게 시장에는 좋을 수 있고 이해하시겠죠? 과거처럼 제가 4월 초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4월 초에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수급 동향을 봤는데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수를 저렇게 달려들 이유가 없는데 하는 거 보니까
무역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네. 얘네 합의문이라도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단어 하나 가지고 막 설왕설래한다는 거, 이건 합의문 작성하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 겁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뭐 합의문에 들어가는 단어 가지고 설왕설래 하는 거지. 서로 이제 티격태격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단어에다가 이거를 영문으로만 할 게 아니라 중문으로도 하자. 왜냐면은 하도 중국이 본인들이 나름대로 해석할 때는 영문이니까 해석할 때 의미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한글로 해석하면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로 이제 문화의 차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중문으로도 명확하게 하자라고 했더니 중국이 그렇게 자꾸 까다롭게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어겼을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관세부터 시작해서 보복을 할 텐데 중국은 보복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을 자꾸 넣으니까 중국이 이제 자존심 문제가 걸린 거죠. 그리고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아니 지표도 좋은데 왜 숙이고 들어가, 이런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시진핑 입장에서 자기의 입지에 관련돼 가지고 뒤흔드는 세력들이 목소리가 커지니까 이 합의문을 뒤집으면서 우리가 지금 다시 증시가 어려워진 거다. 이 개념은 알고 계시죠? 이런 것처럼 저 때도 서로 협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때도 안 좋은 얘기 계속 나왔는데 협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졌던 거예요, 증시가. 그러니까 지금도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 뭐 이런 날짜가 정해지고 중국이 날라가고, 중국에서도 날라가고 하면은 류어 부총리 필두로 해가지고 날라가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증시는 괜찮아질 수 있는 거다. 아마 외국인들이 저 선물을 대량 매수하는 거는 그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거 아니냐. 중국에서 워싱턴으로 한번 날아간 것만 해도 협상이 마무리 지어지진 않아요, 그걸로. 근데 협상의 진전을 보일 수 있다, 가능성을 엿보는 거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뭐 저기 계속 베이징으로 가다 상하이로 한번 갔잖아요. 미국이 한번 갔는데 워싱턴은 아직 불확실하다,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은 어느 정도는 좀 가능성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워낙 우려감이 크고 사실 실망감도 좀 클 거예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밀리니까. 오늘 같은 날 뭐 내 종목 다 올랐어, 미친놈이에요 그거는. 운이 좋거나 미친 거예요. 운 좋은 걸 가지고 뭐 자기가 뭐 잘했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오늘 같은 날은 속상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월요일이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소주 혹은 맥주 한잔 하시고, 국산입니다. 아사히 말고 카스로, 테라로 이런 걸로 한잔 하시고, 국산으로 한잔 하시고 이제 털어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안에 다시 한번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목들 밀려있는 거 자연스럽게, 오늘 5% 이상 뭐 밀린 종목들 한 종목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대단히 운이 좋은 거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코스닥 지수가 4%가 밀렸으니까. 근데 요거는 반등이 나오는 거다. 580포인트 아직 안 깨졌고, 만약에 더욱더 뭐 강력하게 밀어내리면은 신용 한번 털고 가려고 하는구나. 신용을 만약에 그렇게 악의적으로 밀어서 신용을 털면은 오히려 V자 반등이 나요. 원래 이건 거의 나오지 않는 거라고 했죠. 대부분이 이렇게 이중 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가거나, 바닥 두 개 나왔죠. 아니면은 요렇게 가운데가 깊은, 골이 깊은 이런 역헤드앤숄더, 3천인데 가운데가 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역헤드앤숄더가 나오거나 하는 게 보통인데, 이것도 더 좋은 모양은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위쪽이 살짝 올라가는 거, 저점이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거긴 합니다. 이건 저점이 살짝 내려갔죠. 근데 뭐 요즘에 이거에 이 저점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큰 의미를 두진 않으니까, 그래서 저런 저점 시그널이 아닌 신용 물량을 터는 거면 한 번 정도 더 고통스러운, 오늘은 너무 고통스럽네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은 V자 반등 나온다. 그거는 참 예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외에는 지금 다중 바닥을 이렇게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려감이 크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분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원래 협상할 때 계속 가둬놓고 때리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만만치 않으니까 중국이 서로 맞불 작전이 나온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협상이
협상이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재개된다고 중국에서 요청했다고 하고 미국은 중국에서 재개 요청하면 땡큐예요. 무조건 박수 치면서 달려 나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중국이 안 나왔지 뭐 미국이 안 나왔나. 그러니까 협상은 진행이 될 것이다. 여기서 미국이 버팅기면 트럼프 지지율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버틸 수는 없다. 잠깐이면 몰라도 한번 튕기는 정도면 몰라도 버티기 모드로 나갈 상황은 아니에요. 미국은. 그러니까 협상에 나올 것이다. 중국이 무역협상 재개를 원한 게 입장을 전달한 게 맞고 그게 진실이라면은 거짓으로 전달한 게 아니라 진실로 전달한 거라면 협상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반등 나온다. 오늘 밀린 금요일날 미국장 밀린 거, 오늘 우리 시장 밀린 거, 이거는 다 회복되는 구간이다. 그 상황만 나오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 워싱턴에 만남이 있었다라고 하면 한 차례 반등이 나올 거고, FOMC에서 정말로 그 블라드 총재죠. 블라드 총재가 세인트루이스의 블라드 총재가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0.5% 인하 이걸 주장인데 진짜로 이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수는 유동성으로 해가지고 더욱더 강력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적어도 0.25%포인트만 나와도 나쁘진 않아요. 최악은 9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최악의 상황만 아니면은 시장이 뭐 그렇게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나빠지진 않을 거예요. 지금은 변동성이 강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는 구간이니까 하락하는 날 괴로운 건 맞는데 괴롭다고 해서 너무 머리 쥐어뜯고 왜 나는 이렇게 주식이 안 되지? 이럴 생각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가장 어려운 구간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다들 이제 우리가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도 뭐 모기지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 나온 게 미리 예견이 되긴 했었는데 다들 신경을 안 쓴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협상이 되느냐 마느냐가 언제 되느냐, 뭐 장기전으로 가느냐, 몇 월에 되느냐 이게 갈피가 안 잡히잖아요.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갈피가 안 잡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평생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양 국가가 그리고 글로벌 뭐 유럽부터 시작해 다 망하고 나서 협상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해결되는 일인데 언젠지 모르니까 불확실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의 리먼 사태나 이런 때랑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어려운 구간은 맞아요. 근데 이게 해소되고 나서 뭐 아시아든 유럽이든 뭐 재정위기가 터지든 그거는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거고, 이건 해결되기만 하면 지수는 좋아진다. 협상이 진전만 보이면은 양호해질 수 있다라는 거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힘든 증시였고 어려운 증시였습니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도 여러분 굉장히 뭐 아픈 날일 수 있는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스러운 건 맞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최악을 생각하지 마세요. 에이 주식 못해 먹겠네 다 때려쳐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은 주식을 때려치더라도 반등이 나와서 계좌가 조금 회복되면 때려치세요. 그 타이밍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언급을 드릴 테니까 지금 관둘 시기는 아니다 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늘은 안 좋았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져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연말까지는 크게 회복이 될 거라고 뭐 생각하는데, 그 회복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이 주식 어려워서 못 해먹겠네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더 해야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리면 그때 한번 정리를 하고 현금화를 해가지고 하시고, 지금 이런 아래쪽에서 정리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반등이 좀 나오고 회복이 좀 되면은 그때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